김동섭 전략가의 시황 듣는 시간입니다. 연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술주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냐라는 하나의 궁금증, 또 삼성전자가 시장을 계속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가장 큰데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 이제 하락하다가 어저께 반등에 성공을 했죠. 반등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일단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줬죠. 테슬라나 니콜라 종목이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어저께 M&A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ARM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7조 정도. 이 ARM이 소프트뱅크 자회사죠, 100%. 그래서 이 호재가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저께 장중에 우리나라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이 1.7% 정도 오르길래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슈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숨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았죠. 근데 막상 뉴욕장이 끝나고 보니까 해외 시장, 그러니까 시간에 해외 선물이 오른 정도까지만 올랐고 또 더 이상의 이슈는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M&A 이슈가 또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자, 그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이끌어 올렸다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 하락을 멈췄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올라오면서 오늘 반등을 하면서 차트상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싸움이 중요하겠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대추세선상 꼭지점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점에서 정을 받고 조정이 들어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바운딩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쌍봉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 전제로 가져가야 될 것은 어쩌면 대꼭지를 찍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다우의 꼭지점이 이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5일선을 못하고 있던 미국 시장이 M&A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어요. 일단 했지만 다우만 60일선에 못 왔고 다른 어떤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60일선까지 갔다가 바운딩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다우가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최꼭지를 찍은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일시적 반등 후 그냥 내려갈 거냐, 아니면 최꼭지까지 한 번 더 갈 거냐 정도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주 전에 벌써 꼭지점을 찍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을 제가 이렇게 지난번 선을 그어놓은 부분을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대꼭지를 찍고 내려와서 지금 5주선을 깼다가 5주선 위로 올라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갈지 안 갈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일단 시장은 조정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미국 시장일 것이다라는 거. 미국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 들어가죠. 다만 이제 시간적 차이, 우리가 먼저 조정을 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를 두려는 모습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디커플링으로 작용하죠. 그러나 결국은 커플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달, 10월달 이 때는 매매에 상당한 신중을 좀 기울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또 나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공매도가 없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할 때는 매수하면서 해지를 겁니다. 그럼 공매도 금지 여파가 사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있나를 보면 공매도 금지를 안 한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55% 정도가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5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공매도가 의미가 없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 이후에 들어와야지 수급적으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해지를 못해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공매도 어떤 종목을 칠까요? 상위 종목을 치게 되죠. 그러면 베이시스가
현물이 선물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콘텐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공매도 금지가 없으니까 해지가 안 되잖아요. 해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고평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고평가가 되면 당연히 현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물이 고평가가 되면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추리할 수밖에 없죠.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안 되는 상황이 현재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만약에 주가가 혹시라도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시장을 방어해 줄 힘이 없는 상황이 되죠. 외국인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적어도 해지된 물량을 다시 사주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공매도 금지 여파가 현재는 금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이 시장에 진입 안 할 소지가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장장 6개월 내내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과거에 6개월 연속 매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뱅가드 때 뱅가드가 우리나라에서 이탈하면서 나왔었죠. 포트 변경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 6개월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일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추세적 매매가 아니라면 시장 방어력에 굉장히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올 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어저께 전차 종목이 우려 시장을 이끌어줬죠. 우리나라 1.3% 아시아 시장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섰어요. 요즘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슈가 많죠. 얼마 전에 버라이즌에서 뭐 8조를 또 계약을 체결했죠. 또 하웨이 때문에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하죠. 뭐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64,000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월봉 차트상으로 보면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62,800원이 돌파되는 장대 양봉이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올리는 것은 다 쥐어짜기 상승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도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그 재료는 다 소멸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일단 양봉을 하나 세운 것까지 좋은데 뚫지 못하면 어렵죠. 특히 추세선상으로 그어보려면 62,800원이 완벽하게 넘어가는 차트가 나와야 진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준 건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계속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차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6만 원 돌파한 삼성전자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62,800원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다면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끌어서 그나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온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삼성전자 외에 다른 종목이 따라오지 못하면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계속 커짐으로 해서 시장이 운동장에 완전히 기울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죠. 우리나라 시장 정말 다르죠. 지금 이 자리가 다우 차트의 위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벌써 3주 전에 갔다가 지금 옆으로 기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정말 희한한 게 보시면 갭상승, 개파락, 갭상승, 개파락, 갭상승, 개파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차트 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누군가 만지고 있는 거죠. 물론 시장 항상 뭐 투자가 있으니까 누군가죠. 그러나 큰 누군가가 만지지 않으면 저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갭상승, 개파락, 갭상승, 개파락. 이거는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인 상승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는 과거의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차트를 보면 되게 당황을 많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역시 대추세선상으로는 여기서 꼭지를 쳤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다시 한번 고점을 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내려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차트의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61선까지 오지 않았는데 그냥 61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커플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거의 와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인정하지만 너무 인위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을 하락하고 싶은데 시장을 하락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상승하고 싶어서 갭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5번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것은 올라가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뉴스 보니까 90대 되시는 분도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는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화요일이고요. 밀렸다가 올라오고 또 밀리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강보합권에서 가지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게 오늘의 이 어떤 기싸움 이게 이제 끝날 때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